토네이도가 덮쳐 좋은 날 2. 아들과 딸이 결혼하여 떠났으니 이제 둘이 남았다.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여름 휴가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온다면 얼마나 좋으랴. 남편 신호는 그런 꿈은 눈곱자기만큼도 없어 보였다. 애경은 늘 하는 일로 집안 여기저기를 쓰다듬어 정돈하고 진공 청소기를 밀고 20개가 넘는 화초에 물을 주었다. 늘 살아서 자라오르는 꽃이 시간이 흘러감을 알려준다. 맞다리 기르다가 시집갈 적에 두고 간 햄스터에게 싱싱한 상추잎과 물을 갈아 넣어 주었다. 한 달에 한 번 들리는 딸이 집에 오면 엄마를 찾는 것보다는 햄스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양말은 세탁기에 넣지 않고 손으로 비벼 빨았다. 뒤꿈치에 낀 때는 세탁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의 발은 주로 뒤꿈치에 힘이 모아지는지 여간에서 시커멓게 낀 때가 지워지지를 않아서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어 비벼야 했다. 미운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자 애경은 더욱 힘을 주어서 실제로 남편의 발바닥을 쥐어박듯이 북북 이겨 빨아댔다. 이마 위로 진땀이 흐른다. 아내를 고생시키기로 작정했는지 그는 언제나 흰 양말을 고집했다.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런 일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온다. 약국으로 향했다. 파스라도 사서 붙일 마음으로 허름한 옷으로 나섰다. 문득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에서 산책을 하면 허리 통증도 가신다는 말이 떠올라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다. 한낮의 햇살을 즐기면서 쌍쌍이 다정하게 걷고들 있다. 식모 같은 차림으로 나온 애경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 나이에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힘차게 군인처럼 휘두르면서 걷기 시작했다. 앞에 다정하게 손을 잡은 연인들이 걸어간다. 남자의 옷이 눈에 익다. 아침에 남편이 입고 나간 체크무늬 잠바였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니 남편만 그런 옷을 입으라는 법은 없지 아니한가 하는 마음에 구두로 눈이 갔다. 그 구두도 눈에 익었다. 아침에 애경이 윤을 내서 닦아놓은 것이라 금세 눈에 들어왔다. 구두끈에 이르자 애경은 기절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구두끈에 약을 묻혀서 남편의 송충이 눈썹이 꿈틀했기 때문이다. 아, 어쩌자고 남편이 여기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구두까지 전신을 빨간색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를 데리고 말이다. 순간 질투심 비슷한 것이 가슴을 밀치고 올라온다.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단 말인가. 웃음이 나온다. 꿀꺽 가슴을 치밀고 올라오는 것을 삼키고 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두 연인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점점 그녀의 시야에서 멀어져 간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갑자기 새처럼 훨훨 날아갈 듯 어깨가 가볍다. 무거운 보찜처럼 어깨에 매달려 찍어 누르던 남편을 내려놓은 듯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할 일은 그녀가 죽어주는 일만 남았다. 죽어도 된다는 마음이 일자 어깨 밑이 근질거린다. 독수리처럼 강한 커다란 날개가 용을 쓰면서 활짝 날개를 펴는 듯했다. 저녁상에 앉은 남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냉기가 흐른다. 그런 그를 향해 애경이 덤덤하게 아주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 공원 산책을 함께 하던 여자 참 예쁘더라고요. 남편의 송충이를 닮은 눈썹이 찡그린 이마를 타고 꿈틀한다. 아주 못마땅한 얼굴이다. 기분 잡친다는 표정이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섰으니 즐겨도 돼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울어대는 여집사의 상담을 받아준 것뿐이야.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남편을 그렇게 몰아대는 몰상식한 여자하고 살자니 난 숨이 막힌다니까.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다고 면박을 주려다가 애경은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말을 할수록 수렁에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을 따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없다.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이는 저들의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다. 남편은 목사이니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야말로 장날이다. 제일 바쁜 날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가니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나고 없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울어대고 나뒹굴면서 떠벌리면 들어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아 응어리진 것들을 토해내야 할 터인데 그걸 들어줄 만한 상대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숨이 턱턱 막혀온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로 들끓는다. 늘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표정을 짓고 웃어가면서 인사하고 인사를 받는다. 그들과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음성과 모습으로 서 있다가 헤어지면 된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쏟아낸단 말인가. 구름처럼 밀려오는 저들을 향해 방긋 웃어주고 다정하게 손을 흔들거나 잡아주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멋진 여자라고 과시하면서 지내야 한다. 저들의 먼 산이 되어야 한다. 사모라고 불리는 그녀는 구름과 안개로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은 봉우리가 되어 아득히 멀리 우람하게 우뚝 서 있는 신비스러운 먼 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편에게 자신이 먼 산이 되기는 싫다. 적어도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까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된다.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웃어가면서 말도 잘하는데 집에 오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쳐서 저럴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입이 아팠으면 집에 와서 입을 닫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가엾고 측은하다는 생각도 했다. 따지고 보면 목회라고 하는 특수 환경 때문에 길들여진 남편일 수 있다. 신혼 초에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할 적에 아내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억지를 부리면서 남편 길들이기를 했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남편은 공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 어쩔 수 없이 안팎으로 애경이 자신을 죽이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셈이다. 다른 부부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맞고함을 치면서 싸워야 할 사건이 부부 생활에도 다반사로 일어났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하지만 토요일엔 주일 설교하는 사람을 들볶을 수 없어 그냥 참고 지나가고 월요일엔 오랜만에 쉬는 사람을 하루 봐주자. 다음 날인 화요일에 싸우자고 미루었는데 바로 그날 원로 장로의 장례식이 터졌으니 싸울 여유가 없다. 수요일엔 2번이나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는 남편을 못살게 닥달할 수 없어 지나가고 목요일에는 결혼식 주례를 선다고 목욕하고 이발소에 가며 부산을 떠는 남편의 양복과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느라고 애경이 자신도 남편처럼 정신이 없다. 금요일에 다투리라 다짐을 하고 기다렸는데 금요일에는 교육자들 모임이 있고 금요 철야가 있으니 말 붙일 시간이 없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황금기가 흘러가 버렸다. 목사라는 특수 직업을 가진 남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밖에서 시달렸으면 집에 오면 벙어리가 될까 하는 연민의 정도 가져보았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의젓하고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면 집에 와서 개판이 되는가 하는 이해도 하려고 노력했으나
애경이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살다 보니 애경 자신은 남편의 눈에 발사태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여자로 굳어져 버렸다. 한 남자의 일생을 버팀목처럼 받쳐주다가 바닥에 깔려 그녀 자신의 인생이 가버렸으니 이제 멀리 멀리 혼자 날아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긴 신혼 초에 빅뱅으로 싸운 적이 있었다. 그게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지만 애경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늘 순웃음을 삼킨다. 지인의 소개로 서로 2번 만나고 결혼을 했다.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니 아주 거룩하고 가정도 교회처럼 찬송이 넘치고 웃음과 행복이 찰랑거릴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수없이 밖에서 예배를 인도한 남편은 집에 오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아이들을 낳아서도 마찬가지로 집에 오면 누워버리든지 아니면 서재로 가서 책을 안고 앉아있다.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불처럼 화를 내서 가랑잎에 불이 붙듯 자신과 주위를 활활 태워버릴 정도로 발끈했다. 그날도 별일이 아닌 일이 터졌다. 감자를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가져다 놓았더니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럼 삶은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어요? 당연히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당신 집안은 이상해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순간 애경의 뺨에서 불이 났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가차없이 세차게 우려쳤던 것이다. 몸집이 왜소하고 약했던 애경은 그대로 방바닥에 나덩그라졌다. 남편의 발길질이 시작되기 전에 애경은 팔딱 일어나서 밖으로 튀어나갔다. 당시 남편은 전도사라 생활비는 고작 쌀과 연탄값이 전부였다. 그러니 남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을 때였다. 툇마루를 뛰어내려 맨발로 대문을 열고 나가니 마침 문 앞에 장로님 부부가 서 있었다. 전도사인 남편과 상의할 일이 있어 온 모양이었다. 그 순간 남편이 문을 박차고 쫓아나오는 것이 아닌가. 애경은 장로님 부부의 뒤에 몸을 숨기고 애걸했다. 남편이 저를 구타했어요. 제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 그냥 있다가는 맞아 죽어요. 절 살려주세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애경에게는 죽음 앞에 선 절박한 순간으로 생각되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 애경은 친정 부모라도 만난 듯해서 마구 울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매달렸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에 접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그날로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였던 남편은 해고되어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건까지 가고 말았다. 그 일 후로 남편은 애경을 더욱 바짝 조였다. 그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폭군이 되어 숨을 크게 쉴 수조차 없었다. 교역자는 명예가 생명이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장로나 권사는 목사나 전도사를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살피는 정보부원인 걸 몰랐어? 그들 앞에서는 모든 걸 감추고 수십 겹의 베일을 쓰고 있어야 겨우 목회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사모라는 여자는 남편의 옆에 바짝 붙어서 몸으로 방탄막이 되어 보호하고 감싸주고 불어오는 미풍이라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는 직분이야. 입을 다물고 그저 웃기만 하고. 알았어? 그 사건 이후로 죽은 듯이 남편의 뒤에 숨어서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하여 모두 훌훌 둥지를 떠났다. 교회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둘이 남았으나 여전히 남편의 독재성은 가시지를 않았다. 물론 교인들 앞에선 언제나 자상한 남편이었다. 교회가 야유예배를 가는 날이면 버스 안에서 아내의 어깨에 팔을 얹어놓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부처럼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한다. 애경의 운동화 끈이 풀어진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엎드려 손수 묶어주어서 그걸 본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부러워 죽겠다고들 떠들어대기도 했다. 애경은 너무 놀라서 그저 쏜웃음만 삼키면서 차창을 스치는 밖을 외롭고 아픈 마음으로 응시하고만 있었다. 철저하게 남편은 이중생활을 했다. 밖에서는 잘 웃고 자상하고 평화와 자애가 넘치는 목사였으나 일단 집에 들어오면 화가 충천하여 보이는 대로 잡아뜯고 물어버릴 기세를 몰고 왔다. 그런 남편을 대할 적마다 애경은 마치 독사 앞에 꼼짝도 못하고 붙잡힌 한 마리의 가녀린 개구리가 되었다. 독사의 눈에서 뿜어나오는 도끼로 인해 눈빛이 희미하게 허물어진 가여운 개구리가 되어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상태였다.